우버에서 기사님에게 전화할 때, 에어비앤비 예약 확인 문자가 올 때, 넷플릭스 비밀번호 재설정 인증 코드가 올 때, 여러분은 이 회사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모를 거예요. 트윌리오. 인터넷 시대의 전화국입니다. 2016년 6월 23일, 트윌리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15. 첫날 주가가 92% 폭등했어요. 2021년 2월, 주가는 $443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 $730억. 그런데 지금은 주가가 $70대까지 떨어졌어요. 83% 하락.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제프 롯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대학 시절, 그는 버시티라는 온라인 필기 마켓플레이스를 창업했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임원을 고용했어요. 그 임원이 포커스 그룹을 하자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봐야 해요. 제프는 생각했어요. 나도 대학생인데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고. 그 다음은 스톱허브였습니다. 라이브 이벤트 티켓 거래 플랫폼이에요. 제프는 하루 21시간씩 일했습니다. 피, 땀, 눈물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잘 안 가는데 열정이 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아마존 웹 서비스. 제프는 AWS의 초기 프로덕트 매니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세 번의 창업과 스톱허브, AWS. 모든 회사에서 공통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려면 통신 기능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앱에 전화 기능을 넣고 싶다면 통신사에 연락해야 했어요. 견적서가 왔습니다. $200만, 2년 걸립니다. 제프는 말했어요. 나는 개발자야.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통신업계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통신 기능을 넣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어요. 2008년 3월, 제프 롯은 에반 쿡, 존 월투이스, 세 명의 미시간 대학 동문이 트윌리오를 창업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창업 계획을 피자박스 뒷면에 썼다고 해요. 그들의 미션은 단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몇 줄의 코드만으로 전화, 문자를 앱에 넣을 수 있게 하자. 통신을 소프트웨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2008년 11월 트윌리오 보이스 API를 출시했습니다. 개발자가 몇 줄의 코드만 쓰면 앱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10년 2월 SMS API 출시. 문자 메시지도 코드 몇 줄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분당, 메시지당 과금으로 사용한 만큼만 내면 돼요. 통신사와 2년 계약? $200만 선불? 그런 건 필요 없어졌습니다. 트윌리오의 첫 번째 언론 노출은 좀 웃긴 이야기인데요. 당시 인터넷에서는 링놀이라는 장난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릭 애스틀리의 네버 고너 기브 유업 뮤직비디오가 뜨는 낚시 장난이죠. 제프 롯이 무대 위에서 라이브 코딩을 했습니다. 몇 분 만에 이 링롤 장난을 전화 앱으로 구현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투자자 데이브 맥클루어가 즉흥적으로 시연에 나섰습니다. 제프 롯이 방금 만든 앱으로 데이브 맥클루어가 테크크런치 창업자 마이클 아링턴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자 진짜로 전화가 걸리고 노래가 재생됐습니다. 라이브 코딩으로 간단히 만든 앱이 현장에서 바로 작동한 거예요. 원래 전화 앱을 만들려면 통신사와 계약하고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해서 몇 달은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트윌리오를 쓰니까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개발자가 몇 분 만에 전화 앱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트윌리오는 단숨에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투자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2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거절당했어요. 클라우드 통신? 그게 뭔데? 당시에는 이 개념 자체가 새로웠거든요. CPaaS,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즈 어 서비스. 이 용어도 트윌리오가 만든 거예요. 시장을 정의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링롤 시연 현장에서 직접 앱을 써봤던 데이브 맥클루어. 그가 첫 시드 투자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직접 써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죠. 2009년 3월 첫 시드 투자 미치 캐퍼 파운더스 펀드 2009년 시리즈 A 370만 달러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2010년 시리즈 B 1200만 달러 베세머 벤처 파트너스 2013년 시리즈 D 7천만 달러 2015년 시리즈 E 1억 3천만 달러 아마존과 세일즈포스도 투자했어요. IPO 전까지 총 1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트윌리오가 뭘 하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버 앱에서 기사님에게 전화할 때 여러분은 우버 앱을 통해 전화하죠? 기사님, 진짜 번호는 안 보여요. 우버가 직접 전화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에요. 트윌리오 API를 쓰는 겁니다. 우버 앱이 트윌리오에 요청을 보내면 트윌리오가 통화를 연결해줘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예약 요청이 들어오면 호스트에게 문자가 갑니다. 32시간 안에 수락 또는 거절을 해야 하거든요. 에어비앤비가 직접 전화를 걸 수는 없어요. 전 세계 수백만 호스트에게 일일이 불가능하죠. 트윌리오 SMS API로 자동화한 거예요. 그래서 트윌리오가 없었다면 에어비앤비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룹미는 2010년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해커톤에서 탄생한 앱이에요. 그룹 채팅 서비스죠. 이 앱이 트윌리오 SMS API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스카이프가 인수했어요. 해커톤에서 트윌리오로 만든 앱이 대기업에 팔린 거죠.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트윌리오는 전설이 됐습니다. 2016년 6월 23일 트윌리오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공모가 15달러, 1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고 기업 가치 12억 달러로 평가받았어요. 첫날 주가가 92% 폭등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IPO 역사상 최고의 첫날 중 하나였어요. 개발자를 위한 통신 플랫폼,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한 거죠. 트윌리오는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2015년 2단계 인증 서비스 회사, 오시 인수. 여러분이 앱에 로그인할 때 오는 SMS 인증 코드. 그거 대부분 트윌리오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마다 트윌리오가 돈을 버는 거죠. 2019년엔 이메일 API의 강자, 샌드그리드를 3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제 트윌리오는 음성, SMS, 이메일까지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엔 고객 데이터 플랫폼 세그먼트를 32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여러 채널에서 고객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기술이죠. 트윌리오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통신 API가 아니라 고객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이 되자. 그리고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모든 기업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투자했어요. 트윌리오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2020년 매출 18억 달러, 2021년 매출 28억 달러, 61% 성장. 주가는 443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시가총액 730억 달러, IPO 가격의 30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윌리오는 수익을 못 내고 있었어요. 성장에만 올인했거든요. 2022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에 역풍이 불었어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5%에서 2023년 8%까지 트윌리오의 매출 성장이 급감했어요. 주가는 추락했고 대량 해고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 전체 인력의 11% 해고, 2023년 2월 17% 해고, 약 1,500명, 2023년 12월 5% 해고, 약 300명, 1년 반 동안 3번의 대량 해고. 투자자들이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매각하거나 세그먼트를 분리하라. 2024년 1월 8일 창업자 제프 로슨이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떠났어요. 15년간 트윌리오를 만드는 건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피자박스 뒷면에 메모로 시작해서 연 매출 40억 달러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어요. 새 CEO는 코제마 십찬들러, GE에서 20년 넘게 일한 운영 전문가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검토한 건 세그먼트 매각이었는데요. 결론은 안 팔고 고쳐 쓰기로 했습니다. 자체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죠. 새 CEO 체제에서 트윌리오는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제프 로슨이 떠나면서 차등 의결권이 폐지됐습니다. 창업자의 독재가 끝나고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성장보다 수익성에 집중. 2024년 4분기 처음으로 GAAP 영업이익을 냈어요. 자유현금 흐름 마진 19%,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70달러 바닥에서 130달러대까지 회복 중이에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 41억 5천만 달러, 2024년에는 44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은 5에서 7%로 안정화 중이에요. 고객수 30만 개 이상, 연간 1.7조 건 이상의 인터랙션을 처리합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영상통화. 순매출 유지율은 109%로 회복 중.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경쟁 환경을 보겠습니다. CPaaS 시장은 성장 중입니다. 2028년까지 3,4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돼요. 경쟁자들도 많습니다. 메시지버드, 밴드위스, 보나지, 그리고 빅테크들도 진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트윌리오는 여전히 시장 리더입니다. 개발자 생태계 1,000만 명, 850개 이상의 통합, AI도 기회입니다. 트윌리오는 커스터머 AI를 추진하고 있어요. AI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자동화합니다. 세그먼트의 고객 데이터 플러스 트윌리오의 통신 채널. 이 조합이 AI 시대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턴어라운드의 핵심 질문입니다. 트윌리오의 주요 고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듀오링고, 인디드, 레지. 여러분이 앱에서 전화하거나 문자를 받을 때 높은 확률로 트윌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프라. 인터넷 시대의 전화국입니다. 트윌리오의 현재 위치는 어떨까요? 강점은 명확합니다. CPaaS 시장 리더, 개발자 생태계 1,000만 명, 다양한 채널 통합, 위험도 있어요.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둔화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세그먼트 인수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창업자가 떠난 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 핵심 질문입니다. 2008년 피자박스 뒷면에 쓴 메모. 개발자가 코드 몇 줄로 전화, 문자를 넣을 수 있게 하자. 그 회사가 연 매출 45억 달러가 됐습니다. 주가 443달러에서 70달러로 추락했지만 지금은 턴어라운드 중이에요. 우버 기사에게 전화할 때, 에어비앤비 예약 문자가 올 때, 그 뒤에는 트윌리오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프라, 인터넷 시대의 전화국.